안녕하셨어요? 네. 어머니들이 집에서 자녀들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도우미 역할을 할까? 그렇게 해서 문을 연 학교가 EBS의 무릎학교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국어과 교육, 그 중에서도 책 읽기, 독서 교육에 관한 것을 엄마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까? 주로 중학생 자녀들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학교의 강의가 정말 자녀들 학습을 엄마가 집에서 돕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전국 각지에서 들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직접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엄마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한 너댓 번은 우리 자녀들의 독서 교육을 우리가 잘 지도를 하려면 독서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다 하는 것을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질적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한 5번 정도는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5번 정도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떤 제목이요? 제가 쓰겠습니다. 네. 독서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심심하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독서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이 문장에서 키워드, 핵심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문제 해결의 과정. 뭐 평범한 말입니다. 책을 읽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 아니냐 그러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평범하게 지나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바가 하나도 없는데 조금 꼼꼼히 짚어보면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군 하는 생각이 이제 엄마들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생겨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문제 해결의 과정. 문제 해결이라는 말은 독서 교육에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목에서 다 이걸 강조해요. 다 이걸 강조하는데, 아이들 독서를 좀 더 강화하고 아이들 책 읽기를 좀 더 의미 있게 이끌어가고 아이들 책 읽기가 학교 성적을, 학습 능력을 높이는데 좀 더 기여하게 하고 하자면은 책 읽기에 뭔가 자극을 줘야 될 텐데, 책 읽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라는 요 원리를 어떻게 잘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내면은 우리 아이를 의미 있는 쪽으로 건드려 줄 수 있을까, 자극해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저한테 나오는 원리만 받아 적어주지 마시고 제가 전달하는 원리를 가지고 이걸 우리 아이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자꾸 자기 문제로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건 이건 사실은 교육학에서 쓰는 용어예요. 문제가 프로블렘이죠. 해결한다가 솔브죠. 프로블렘 솔빙 해서 문제 해결이고, 책을 읽는 과정, 어떤 거를 처음 읽기 시작해서 끝내기까지 모두가 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프로세스 그러죠.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강의에 들어오셨으니까 용어 하나쯤을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손해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학문적 용어만 배우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가끔 가다 하나씩은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우리 이 무릎학교 독서 교육 시간을 쭉 이제 세 번째 들어보신 어머니들께서는 좀 아시겠지만은, 독서를 자꾸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마 두드러지게 표가 날 겁니다. 독서를 과정으로. 지난 시간에 혹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독서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맨 첫 시간에는 독서는 지식을 찾아서 나서는, 지식을 사냥해 나가는 과정이다. 과정으로 자꾸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즘에 모든 교육은 결과 중심이 아니고 공부하는 아이의 학습하는 과정을 다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 현대 교육의 흐름과 패러다임에 맞게끔 독서 교육도 자기의 어떤 이론이나 방법이나 실천 논리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죠. 자,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독서는 무슨 과정이라고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독서와 관련 짓지 말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다 있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는 번듯하고 그 집은 정말 모범 가정 같고 뭐 걱정될 거 하나도 없는 집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말 못할 고민들이 다 있어요. 엄마들의 고민은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민은 뭡니까? 목사님 같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자유롭게 분위기를 만든다는 뜻에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시죠. 예. 걱정은 많이 있는데요. 예. 저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학원비가 제일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건 삶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삶의 현실에 바로 와닿아 있는 문제들이네요. 경비를 줄이는 것, 또 사교육 시장을 조금 방향을 바꿔서 하여튼 사교육들을 줄이는 문제,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아이의 학습 능력을 돕도록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교육비 문제, 아이 공부시키는 데 드는 돈을 줄이는 문제 해결의 방향이 되겠죠. 구체적으로는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역으로,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식인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무리하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다른 분은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한 번만 더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저는요, 아이가 지금 중3인데요. 예.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잘했거든요. 예. 근데 중학교 지금 현재 3학년인데 1, 2학년 동안의 성적이 굉장히 부진해요. 보면 성적이 계속 오르지 않고 학원도 보내보고 과외도 시켜보고 했는데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3학년 때는 좀 더 성적에 조금 집중을 했으면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요. 답답한 고민이죠. 어떻게 노력을 하고 힘을 쏟는데도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어하고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저 이런 생각 하나가 드네요. 대체로 초등학교 때만 잘했던 아이들이 상급학교 올라가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 초등학교 때 잘했다는 상황 속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학습을 너무 완벽하게 도와줬다든가, 지금 그 경우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내 공부를 내가 이끌어 간다는 능력이 올라갈수록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기 주도에 의하지 않고 많은 도움을 줘서 보조적인 도움에 의해서 이렇게 높은 능력을 발휘했는데 위로 올라가면서는 자기 주도성이 필요해요. 내가 내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쭉쭉 늘어납니다. 그래서 능동성, 적극성, 그 다음에 자기 주도성 이런 거를 살려주는 쪽을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자꾸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한번 성공해보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작은 거라도 아이가 이건 내가 모처럼 애써서 성공했어. 그런 거 하나를, 목표를 큰 거 세우지 말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려갈 때는 나는 해도 안 돼 하는 것, 그런 거 의식에 시달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작고 쉬운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성공하는, 그 성공을 모두가 인정해주고 본인도 의미를 찾게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성적 목표에다 두지 말고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쪽에 하나를 성공적으로 해보게 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어보고 싶은데 늘 이야기하다시피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뒤에 질문 시간이 되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를 알아보는 것은 오늘 우리 주제가 독서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이다라는 오늘 강의 주제 때문에 이제 알아보는 것들인데, 아마 자녀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어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 문제는 엄마의 문제이자 동시에 자신의 문제가 돼 있죠. 자녀들 문제 누구 하나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보실까요? 예. 저는요, 딸만 많이 둔 엄마인데요. 예. 옛날부터 셋째 딸은 선도 안 보고 데려간다고 했는데 셋째 딸이 뚱뚱해가지고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살 빼려고 그러는 욕심도 없고 먹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충격적인 말을 자주 하거든요. 뚱뚱한 것도 장애다. 예. 그러니까 좀 네가 살 빼는 노력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도 본인은 뺄 유혹을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돼. 몇 살이죠, 따님이? 중학교 2학년. 2학년이에요. 예. 그게 이제 자극적이고 강력한 말을 해주면은 또 듣는 쪽에서는 듣는 대로 처음에는 자극으로 받아들이다가 점점
불감증 비슷하게 그렇게 갑니다. 뭐 여간 강한 말을 해줘도 우리 엄마는 저러니까 이렇게 돼가서 자극적인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서 실천 프로그램을 하여튼 뭐 엄마나 아빠하고 같이 좀 움직인다든지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의 감수성을 건드릴 수 있는 다이어트 책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같이 들어가면 좋은 거죠.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엄마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제3자들의 이야기나 아니면 그것을 대단히 설득력 있게 써놓은 어떤 글이나 책 이런 걸 읽고 아이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같이 엄마가 같이 동참하는 것. 뭐 심오한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우리가 무슨 방학 숙제 할 때 이렇게 하나 하면 이렇게 날짜 지워가지 않습니까? 계획표 쓰고 완성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 않습니까? 살 빼기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노력을 좀 했었는데 달력에다가 운동 한 날 엑소피 치고 체중 달아서 매일 끄끈금 그립토 그것도 이제 5kg 내외를 칸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300g만 빠져도 막 확 내려오도록 이게 다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노력들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데서 문제 해결 전략은 마련되는 거니까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문제를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 이건 학습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서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학습 모형에는 문제임을 알게 하라 그게 첫 단계에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조금 장황하게 문제 해결과 관계된 여러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모든 과정이 문제 해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 읽는 것, 엄마가 신문 보는 거 이게 무슨 문제 해결 과정이야. 일상적으로 늘 하는 건데 이걸 문제 해결이라고 새삼스럽게 말하는 거가 별로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게 있고 이건 문제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전략과 이런 방법을 쓸 거야. 이렇게 본인이 알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문제 해결 전략을 쓰는 것은 문제 해결 전략이 자동화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알고 단단히 마음먹고 어떤 문제 해결 전략을 쓸 때는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문제 해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습니다. 여러분 옛날 경험을 환기해도 좋고 싸운 친구 밉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등교해서 복도에서 딱 마주쳤어요. 싸운 녀석하고. 그래서 흥 하고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어요. 콧방귀를 끼고. 이것도 일종의 언어 행위죠. 말하기 행위죠. 그러니까 누가 교수님 그것도 문제 해결 행위입니까? 싸운 사람 복도에서 마주쳐가지고 고개 돌리고 지나가고 흥 하고 지나간 거. 그게 무슨 문제 해결 전략입니까? 그냥 누구나 다 그러는 거지. 그것도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너하고는 당분간 높은 수준의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가 자동화돼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싸우고 헤헤 웃고 그럴 처지가 아니란 말이죠. 너하고는 관계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긴장도를 유지하겠다 하는 문제를 그와 같은 말하기 행동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읽기도 알고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독서도 알고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점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과 관계된 것이든 아니면 구체적으로는 독서와 관계된 것이든 본인들이 느끼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제작진이 조사해온 것들이 있답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게 고민이에요. 제 꿈은 가수인데요. 부모님께서는 자꾸 선생님이 되라고 하시는데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요즘에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너무 떨어지고요. 학원에 가는데요. 학원에서는 반도 내려가고 그래서요.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매일 학교에 가면요 애들이 윤정수라고 놀리는데요. 그 윤정수라고 놀리는 게요 너무 싫어서요. 막 미칠 것 같은데 그만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목소리에 변화가 와가지고요. 제 목소리를 못 찾으면 어떡할까 고민도 되고요. 뚱뚱해가지고요. 운동이나 그런 걸 다 해봤는데도요. 살이 안 빠지고 밥을 적당히 먹고 싶어도 체격이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밥도 많이 먹게 돼가지고 살이 안 빠져가지고
좀 고민이 많아요. 학교에 특기적성이 있는데요. 그 특기적성을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만 하라고 해서 안 시켜주세요. 부모님께서요, 용돈을요, 안 줘서요, 뭐 사고 싶은 거요, 못 사서요, 되게 고민거리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잘 보셨죠? 네. 저런 아이들이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대단히 심도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우는, 저건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도 있군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만나본, 저 자료에서 만나본 학생들의 경우는 일단은,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에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문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문제 상황에 있는데도 그것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문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인식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찾아 나서게 돼 있고, 그 해결을 찾아 나서는 맥락의 길목을 잘 지키고 있다가 엄마들이 이렇게 조우가 되게 된다면은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고, 아이들의 문제를 엄마들이 해결해 줄 때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꾸 지적하지 말고, 나도 그런 고통과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적이 있었다. 나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다. 이거를 먼저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게끔 만드는 요소입니다. 늘 바르고 모범적인 말만 하는 부모님의 말씀은 아이들이 잘 안 들어요. 원래 우리 엄마는 저런 이야기만 하니까 이런 거거든요. 영웅들의 위인들 중에 훌륭한 일들만 한 그 위인전은 아이들이 별로 감동스럽게 안 읽어요. 인간적인 실수나 오류를 범한 그런 전기문들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도 그런 잘못을 범한 적이 있었어. 나도 뭔지 모르고 헤맬 때가 있었어.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뭐라고요? 독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저 말은 달리 말하면은 독서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금방 하고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뭐 무작정 읽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읽으라는 책 봐가지고 이거 하나 해결했어. 이렇게 만들어주란 말이죠. 요거는 글 읽기도 마찬가지고 글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를 따로 놓지 말고 함께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나 국어교육에서 문제 해결 과정은 뭘로 문제를 해결해요? 말이나 글로 문제를 해결해요. 주먹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나 글로 해결을 해요. 이게 국어과에서 혹은 독서교육에서의 문제 해결의 가장 아주 상식적인 건데,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인 건데 그냥 지나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느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내 아이의 독서 지도에는 내 아이의 기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키마 이야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경우에도 아이 스키마와 연관이 되는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길을 일정하게 가는 건데, 그 해결의 방법, 이 방법이란 말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해결의 전략은, 해결의 스트레이티지는, 전략을 용어로 스트레이티지 그러거든요. 다 달라요. 본인이 가진 인지적인 기질, 둘러싸고 있는 환경, 평소의 의사소통 방식, 평소에 내가 글을 읽는 방식, 글을 읽고 활용하는 어떤 그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나한테 안 맞는 좋은 방법을 아무리 누가 좋다고 해도 그건 나한테 안 맞는 거예요. 한약방에 가면 보약 지어주죠. 인삼 녹용이 모두에게 다 좋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건 요즘 뭐 일반 사람들도 다 알아요. 내 사상, 체질, 기질을 봐서 맞추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고 내 글을 읽은 내용을 어떤 문제 해결 상황에 써먹을 때는 내 자신의 인지 기질,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알고 관리하는 나 자신의 인지 스타일, 또 내가 평상시에 글 읽기를 해왔던 나대로의 어떤 그 읽기 방식, 또 내가 얼마나 실용주의자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그 지식을 좋아하는가, 이런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독서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공부 좀 해, 책 좀 읽어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죠.
한 건 해결했다 하는 것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한테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하고 그 문제를 그리기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죠. 문제 해결로서의 그리기를. 보통 우리가 동화책 하나를 읽으면은 초등학교 아이들, 혹은 중학교에도 소설책 하나 읽으면은 주제는 뭐냐, 인물은 뭐 주동적 인물이냐, 반동적 인물이냐, 구성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배경은 공간적 배경은 뭐고 시간적인 배경은 뭐냐. 그게 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막 주어진 작품을 갈기갈기 마치 의사가 해부하듯이 작품을 칼로 이렇게 해부해서 작품을 읽었는데 외울 건 많고 신경질은 빡빡 나는 도대체 문학의 맛과 향기는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그 글 자체를 중시하고 글 읽는 사람을 그냥 주변으로 내치는 그런 이제 읽기 이론들이죠. 우리가 전 시간에 글 읽기의 주인이 작가도 아니고 작품도 아니고 읽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독서도 마찬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하나를 읽게 주고 이 책 속에 나오는 아주 괜찮은 말 중에 주인공이 했던 말이든 작가가 했던 말이든 아니면 뭐 어디 나오는 말이든 아주 괜찮은 말 2개를 뽑아가지고 요 다음 주에 네가 생일 파티에 참석할 네 친구에게 생일 카드 마련해 줄 때 그 문구를 적어줘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지난달에 읽었던 무슨 작품 중에서 그렇게 써주라고 그래요. 그럼 이 아이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동화책을 읽는 거예요? 친구 생일날에 아주 좋은 말 하나를 친구를 위해서 찾아주기 위해서 막 뒤지면서 읽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읽으면은 그게 그 작품을 작품대로 읽어야지 뭐 어디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괜찮은 말 찾기 위해서 지도한다는 것은 독서의 본질에 문학 독서의 본질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긋났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글 읽는 과정이 아이에게 어떤 현실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게 해주는 과정으로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과업을 주면서 이 책을 읽어라. 너 처음부터 쭉 안 읽어도 괜찮아. 그 괜찮은 말만 찾아내. 그렇게 해도 좋아요. 아버지가 명퇴를 해서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동네 골목에 피자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됐단 말이죠. 아파트 촌에 돌리는 전단지는 네가 하나 좀 써봐라. 써보는데 거기 감동적인 이야기. 이거 읽어본 사람들이 이 집이 이런 어려움을 딛고 뭘 하려는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짤막한 이야기 하나를 어디 좀 뽑아봐라. 그리고 책을 몇 권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본인이 찾아서 넣는다면 이거야말로 뭐예요? 지금 그 집안에 떨어진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으로서의 책 읽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히 글을 쓰라고 그러면요. 어디 그럴듯하게 써놓은 놈 없나 해서 찾아가요. 이 글쓰기를 해야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하나를 해결한다. 그렇게 이제 과제를 주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게 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과제를 읽기나 쓰기에 주게 되면 수동적이 돼요. 어디 뭐 그럴듯한 거 없나 하고 뺏겨 쓰려거나 그러고. 그래서 단풍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 해결적인 과제가 아니죠. 이런 과제 주면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꼭 그렇겠어요. 단풍잎은 우리 아기 손바닥 같아. 그거 다 어디서 보고 주는 거예요. 정말 자기 문제로 오지 않은 거죠. 제목을 바꿔가지고 선생님께서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제목을 주면 죽기 살기로 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번 따지려고 그랬는데 지킬까 싶어서 못 따졌는데 이런 기회를 주니까 내가 글쓰기로 오해받고 있는 걸 확실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살펴보세요. 내 자녀가 현재 문제로 느끼고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고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뭔데? 그 욕구가 뭔데? 거기에 이 책을 살짝 들어밀고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은 아이가 읽고 나서 처리하고 나서 엄마 나 고민하던 거 하나를 여기 대충 한 반 이상은 이걸로 해결했어. 요런 거리들을 찾아주세요. 명작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베스트셀러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짤막한 기사거리라도 좋아요. 또 정보성이 강할 때는 정보성이 강한 거를 그렇게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하려고 잡았는데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필요 정보 찾기.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안 도와주느냐 했을 때 너 그 책에 다 있어. 너 그 인터넷 자료에 다 있어. 이렇게 도움을 주면 좋죠. 필요 정보 찾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불안정. 아이가 뭐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고통을 경험했는데 누구로부터 위로받기 원할 때 그럴 때 엄마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위안이 많이 되었단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한 번 덜 추워봐라. 혹시 안 맞으면 안 읽어도 괜찮아.
그래서 아이가 겪고 있는 어떤 심리적 불안이나 고통 이런 걸 잘 봐서 그거에 대응되는 책. 이럴 때 책은 여러분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아주 짧고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숙제나 시험 공부를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책. 이게 노상 그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 가끔씩 가다가 엄마 그 숙제는 엄마가 준 책으로 정말 해결 잘했어. 요렇게 좀. 근데 평상시에 좀 준비를 해야죠. 저 청소년 도서 매장에 나가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보고. 그래서 숙제를 돕는 책. 가끔 가다 이런 책을 좀 주는 게 좋아요. 숙제를 돕는 책. 그 다음에 아이가 뭔가 실용적인 필요가 있을 때 아까 1번하고 통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좀 나도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인라인 스케이트 사다 주면서 인라인 스케이트와 관계된 책을 같이 하나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용적 욕구를 해결하게 해주는 그런 책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조금 발달하게 되면은 약간 그 지식적으로 좀 겉멋이더라고요. 지적 허영감을 가지는데 그걸 대단히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너 아주 시건방졌다. 네가 저게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지적 성장이 돋보여 라든지 놀랬어라든지 그래 그럴 때는 그렇게 지적으로 좀 자만심을 가지는 게 멋있어 보여 라든지 이렇게 띄워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너 이런 수준을 읽을까 염려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런 정도의 지적 레벨을 네가 호기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뽑아왔는데 혹시 내가 너를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면 반납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가끔 아이들을 띄워주고 아이들이 지적으로 성장한 걸 띄워주고 제법 어려운 듯한. 그래서 실제 잘 모르는 것도 잘 아는 척하고 뽐내보는 시기가 이제 사춘기 시절입니다. 지적인 허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사춘기 시절이에요.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책들이 되겠죠. 과연 이거 내가 했는데 하여튼 읽어내는구나. 그리고 너 읽고 말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해서 여러 번 상황 봐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레벨에서부터 아주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까지 이거 정말 필요로 했었는데 하는 것에 맞추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하고 대화를 좀 꾸준히 잘 나눠야 되겠고 평상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